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은 이란 정권의 침략 행위에 대응해 주말 동안 이란 내부를 향해 자위권적 타격을 감행한 데 이어 1일 새벽 쿠웨이트 주둔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한 당국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회동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6월 3일 수요일부터 하루 8시간 방송됩니다. 라디오 방송 시간은 한반도 시각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단파 9,94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까지 4시간은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4시간은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거나 유튜브 채널, X,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VOA 뉴스 기사와 영상은 언제든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027 회계연도 예산 관련 상하원 외교 및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증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고용 문화입니다. 네, 또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가 있고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 주제는 6번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한국은 지금 구석구석 USA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은 이란 정권의 침략 행위에 대응해 주말 동안 이란 내부를 향해 자위권적 타격을 감행한 데 이어 1일 새벽 쿠웨이트 주둔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이 쿠웨이트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겨냥해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2기를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미국 측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휴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정권을 상대로 벌여온 군사작전에 대해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이란군과 이란 영토를 상대로 여러 차례 타격을 실시했으며 중부사령부는 이를 위협적인 이란의 행동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해왔습니다. 미국 정부 한 당국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회동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레바논의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를 미 언론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제안은 단계적인 긴장 완화와 실질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또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이 제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의 반응은 모호하고 실망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면서도 미군의 기존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전자권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더 많은 통제권을 더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신선한 일이라며 한국이 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 have to find the balance of where 우리는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군이 수행해온 군사작전 계획과 책임이 존중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o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 welcome the fact that they want that.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고 최근 전쟁부에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과도 같은 주제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적절한 능력이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미측의 관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넘기는 전자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동맹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자권 전환 일정과 관련해 지난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관련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핵 추진 잠수함은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실제 전략적 딜레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수함 역량 확대를 원하는 동맹국들을 찾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영내의 안정성을 위해 유사한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 중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주국방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와 미안 확장 억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장관이 아시아 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만나 전자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및 함정 유지 보수 정비 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미 의원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지난 2020년에 전자권 전환 조건의 94%를 이미 충족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비롯해 조건 1, 2, 3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가담한 선박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가담한 선박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EU 대외관계청이 북한 제재 책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 성명은 지난 4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 센터가 제시한 증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북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 2년을 계기로 바레인과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영국과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인 한국, 일본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오픈소스 센터는 이 자리에서 선박 위성사진과 항로 재구성, 자동 식별 시스템 조작, 기항지 분석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최근 수개월 동안 제재 위반 활동에 연루된 드림웨이브, 피스풀 에잇, 오리온, 푸른다원, 오스트로프, 안치, 페로바 등 선박 5척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제재 지정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의 중인 선박 7척, 플라이프리, 카시오,
마르스 카르티에, 소피아 프라다, 아르마니 1위 1호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신속히 제재 지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30일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특수정치사안 담당 차석 대표인 제니퍼 로세타 대사는 앞으로 며칠 내에 이날 확인된 제재 위반 선박들을 1718위원회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세타 차석 대표는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선적한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 23715를 위반하면서 특히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며 이 수출로 얻은 수익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에 따라 1718위원회는 제재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신속한 제재 지정이 유엔 제재 체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24년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체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약 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관련 주요 시설을 확대했으며 불법 해상 환적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